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문재인 출생 의혹이 밝혀진 지가 한 달이 채 안 되고 있는 꽤 많은 세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짧은 사이에 많은 것들이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척척척 뭐가 풀리는 듯한 기분도 여러분은 느끼셨을 겁니다. 동시에 조금 애매한 구석이 없지 않다. 뭔가 확신을 아직 못 갖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문재인이가 70년 동안 쌓아올리고 분칠해 놓은 과거사의 거짓말이 어떻게 일조일석에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단 저들이 밝혀온 집안 얘기 전체가 뭔가 거짓으로 된 산이라고 하는 그 느낌만 가지시면 됩니다. 이 점에 대해 윤곽, 뭔가 수상하고 전체가 거짓말일 수 있다고 하는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거대한 거짓말의 산에 뻥 뚫린 구멍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이루어질 규명 작업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방송에서 저는 2004년도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주목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전 방송에서 저는 그날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자체가 북한의 대남 공작 혐의가 짙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무서운 얘기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간첩이고 간첩일 수 있고 그자가 2004년도에 북한에 의해서 포섭됐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단정은 안 했지만 라고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 아래서 시민사회 수석을 지냈던 실세 문재인이가 북한에 포섭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그때였다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걸 내보내고 난 다음에 저는 굉장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매우 상식적인 문제 제기인데 제 잘 아는 동생들, 몇몇 변호사, 후배들까지도 길길이 뛰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면서 제 걱정을 엄청 해줬습니다. 제 걱정을 해주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지만 저도 물론 경청을 해야겠죠.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상식적인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법의 잣대로 너무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는 제 판단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하는 것은 국가원수 모독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도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미국의 경우는 공인, 정치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야말로 공복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게 거의 무제한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은 미국이고 여기는 조심해야겠죠. 자, 그런데 그때 첫 방송 2004년도 이산가족 상봉 때 문재인이가 포섭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때린 다음에 두 번째 방송에서 저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함경도에서 살다가 흥남 쳤을 때 대한민국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문재인의 생모가 당연히 함경도 출신이니까 함경도 사투리를 써야 되는데 왜 그 억센 지독한 경상도 사투리, 그중에서 남도, 경상남도 사투리를 쓰느냐, 부산 사투리, 밀양 사투리를 억세게 구사하는 걸 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상식적인 문제제기, 기초적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빵빵 때리는 배경에는 윤월 스님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때 만난 강병옥, 막내 이모 강병옥의 진짜 이름은 안순옥이고 그 여자는 막내 이모가 아니고 문재인의 생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당연히 합리적인 추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한옥, 부산에 있던 강한옥 여사와 강병옥은 가짜 자매로 봐야 됩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날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단지 맏언니와 막내 여동생이라고 하는 누군가 만들어준 설정대로 역할놀이, 연극놀이를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두 할마씨가 국민들을 보는 앞에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언니 맞소! 병옥이가 어쩌고 하면서 이런 의문을 품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두 개의 방송을 토대로 오늘은 새로운 얘기를 추가하겠습니다. 조금 새로운 얘기를 추가하는데 두 가짜 자매만 그랬던 게 아니고 그때 금강산 2004년도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문재인이가 자기 막내 이모를 만났던 그 상봉 자체가 저는 거대한 한편의 잘 짜여진 연극놀이라고 봅니다. 연극 무대라고 봐야 한다고 오늘 주장합니다. 강한옥, 강병옥은 물론이고 문재인을 포함해서 각자가 자기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고 알고 보면 속고 속이는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쇼킹한 얘기입니다. 생각해 볼수록 소름이 쫙 돋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누군가가 이 연극의 대본을 썼을 텐데 그게 누구냐? 누구냐? 문재인이가 알고 안순욱인 걸 알고 근데 오늘은 강병옥으로 통하자라고 쇼를 했는데 누가 이 대본을 써줬느냐? 그리고 쟤들은 알고서 기어들어갔다면 도대체 무슨 꿈이었냐? 국민들이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어쨌거나 문재인을 포함한 당시 등장인물들이 이산가족 상봉장, 금강산을 무대로 완벽한 대국민 사기극을 꾸몄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앞뒤가 쫙 이해가 됩니다. 세월이 흘러 17년, 그때 2004년 이후 17년 세월이 흘러 새로운 각도로 그날 행사를 살펴보니까 그 자리에 그 자리가 연극이라면 연극 제목은 아들 문재인, 진짜 엄마를 만나다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을 줄로 압니다. 즉, 주인공이 문재인이고 그 친구가 강병옥, 본명 안순옥을 만나는 아주 특별한 모자 상봉의 연극 무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거꾸로 말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실세 정치인을 엮은 계기입니다. 즉 생모 강병옥 아니 안순옥을 동원해서 그 여자를 북한의 인질로 삼고서 문재인을 포섭했던 특별한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자리였다고 전부터 저는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인물들인 강한옥, 부산에 있다고 올라온 강한옥, 김정숙, 그때 문재인의 와이프, 문재월, 문재인의 누나, 문준영, 문재인의 아들 등등은 모두 조연급 배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 가족이 동원된 대국민 사기극을 그때 청와대 실세했던 문재인이가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은 동원된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모가 좀 파악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날 행사 중에서 가장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은 당연히 강한옥, 즉 문재인의 의붓엄마라고 봐야 됩니다. 그녀는 굳이 그 자리에 안 나가도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안순옥, 문재인 강병옥이라고 하는 모자 상봉을 위해 동원된 신세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인지 그날 그녀의 얼굴 표정은 무표정하거나 무언가가 개운치 않아 했던 그런 표정으로 일관됐습니다. 결코 몇십 년 만에 막내 여동생을 만나는 사람의 얼굴이라고 보기에는 표정이 뭔가 어색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동영상을 여러 개를 쪼개서 보여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제가 한 방송에 누가 썼던 어떤 분의 댓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때 금강산에 만났을 때 그 강한옥이 병옥이가 이렇게 의문형으로 물어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옥아 하면서 탄식을 하듯이 막내 여동생을 끌어안아야 정상이라고 하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회열이 흘렀어도 척 보면 아는데 둘은 멀뚱멀뚱하냐, 왜 멀뚱멀뚱하냐라고 하는 지적을 저한테 보냈는데 그게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착안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십 년에 만나는 자매 사이인데 언니가 동생을 향해서 뻔히 쳐다봅니다.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뻔히 동생을 뻔히 쳐다보다가 병옥이가 하고 무슨 연극 대사처럼 뒤늦게 어떤 발언을 툭 합니다.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까 그분의 댓글에 지적대로 병호가 하고 탄식하면서 부르짖고, 동시에 강병옥이도 언니 맞소 하고 어색하게 연기 대본 외우듯 얘기하지 말고 언니 하면서 부둥켜 안고 쓰러져서 엉엉 펑펑 울었어야 합니다. 자, 그런 판단을 가지고 당시 강한옥, 강병옥 사이의 어색한 만남, 썰렁한 만남을 여러분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민사회 수석도 북에 사는 막내 이모를 만났습니다. 이모기가 드렸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보면은 정말 이게 수상하구나 하는 느낌을 여러분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다른 이산가족 쌍봉들은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이산가족 쌍봉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남북 이산가족이 아니고 남한 내의 대한민국 내의 이산가족 쌍봉하는 이산가족 쌍봉들이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강한옥, 강병옥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제 이모님이 되시는 거지. 아버지 엄마 살아있어. 아주 말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두 가짜 자매는 왜 그렇게 리얼하게 연기를 못했을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연극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설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연극 놀이에 적응을 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주 어색하게 멀뚱멀뚱 쳐다봐 핏줄은 서로 땡기는 법입니다. 서로 끊어갖고 눈물을 팡팡 흘려야 되는데 어색하게 무슨 헛소리를 팅팅 하면서 합니다. 그 옆에서 문재인이는 굉장히 흐뭇한 미소로 이 장면을 살펴봅니다. 어쨌거나 강한옥과 강병옥은 그래서 엄청나게 어설펐고 엄청나게 억지스러운 연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짜 자매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7년 뒤에 우리가 야, 저거 생쇼 하는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실마리를 우리에게 톡 하고 던져준 꼴입니다. 물론 두 강한옥, 강병옥 두 가짜 자매만 실수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도 실수를 합니다. 그때 생모를 만나는 문재인은 주인공이라서 굉장히 흥분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단 그런 모습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엄청 긴장도 했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는 대목을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보시면서 뭐가 실수인가를 여러분이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장남이고 문재인 제 처. 이게 왜 실수인가?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이 볼 때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강병옥이가 진짜 막내 이모라면 문재인이가 그렇게 가족 소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장남 문재인 그리고 제처 누구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맏조카 문재인이고요. 여기가 조카 며느리 김정숙이고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오케이? 제가 장남 문재인이고 제가 여기가 며느리 누구요? 이거는 실수하는 겁니다. 예법상으로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상식 아닙니까? 예법상으로 오래간만에 이모를 만났으면 그렇게 설명해. 제가 조카인데 맞입니다.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카 며느리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제가 맏아들 문재인이고 여기가 며느리 누구고 이거는 뭐냐? 문재인이가 너무 흥분해서 생모 앞에서 조카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걸 까먹은 채 아들로 처신했다. 왜? 너무 흥분해서. 왜? 바보라서. 왜? 뽕꾸라라서. 실수를 했고 결과적으로 그 연극놀이의 빈틈을 우리가 눈치채도록 해준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의 시각으로 보자면 이게 너무도 엉성한 연극놀이였다.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북한에 의해서 포섭되는 과정이 이렇게 엉성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반복하자면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은 거대한 한편의 연극놀이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이게 연극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세월이 흐르는 한참 뒤에도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2019년 KBS의 만남의 강이라고 하는 추석 특집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무도 믿지 않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2004년 이산가족 상봉 당시 강병옥과 강한옥이 서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기는 금방 알아봤다. 강병옥, 즉 안순옥의 모습에서 젊은 적의 엄마 모습, 강한옥의 얼굴을 봤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대목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전혀 닮지 않은 두 자매가 어떻게 만나는데 문재인은 그걸 억지로 강병옥의 모습에서 젊었던 강한옥의 얼굴을 봤다고, 이게 말도 아닌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목을 여러분이 직접 동영상으로 보면서 이게 얼마나 억지스러운 얘기인가를 여러분이 느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아까 이제 이모님 오시는데 정작 우리 어머님은 금방 알아보시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시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척 보니까 우리 이모님인지 어떻게 해요?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랑 우리 어머니 그 시절 그 연세 때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마 이제 시골 생활을 해서 그런지 얼굴이 좀 더 붉게 얼린 거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뭐 영락 없는 우리 이제 어머니 약간 좀 젊었을 때 모습이어서 저는 금방 이제 이모님인지 알아봤어요. 신기하네요. 예, 그랬었어요. 자,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시면서 제가 흥분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짐작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닮지 않는 두 가짜 자매를 두고 뭐가 닮았다고 문재인은 국민 앞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저는 물론 단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취재 요청도 거부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또 한 번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을 낳는 법입니다. 이후 반복해서 생모라고 주장하는 강한옥 여사가 막내 여동생을 만나게 했던 게 자기가 부모에게 했던 최대의 효도고 효행을 했다고 지금까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보면 문재인의 그 발언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들린다는 느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입니다. 이 평생 제 어머니한테 제일 효도했던 게 아마 이때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갔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연극놀이라고 하는 걸 몰랐을 때는 문재인의 그런 얘기가 통했을지 모르지만 두 자매가 가짜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문재인이도 주인공 노릇을 했다고 판단해 보면 문재인의 그런 말, 효도를 했네, 뭐 이런 얘기가 전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소름이 쫙 끼칠 수도 있습니다. 와, 저렇게 거짓말을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시무시한 사기극을 대통령이라는 자가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이 번쩍 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런 게 잘 통해 와서 문재인은 암시랑도 않게 청와대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옵니다. 물론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저는 이게 합리적인 의혹제기 과정입니다. 단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에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2004년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연극의 연출, 총연출은 과연 누가 했을까? 누가 했을까? 문재인은 본명이 안순옥인 지엄마를 만나러 가는 자리인데 강병옥으로 이름표를 달고 온 그 여자에 대해서 막내 이모를 만나는 척하고 강한옥과 강병옥은 생면부지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언니 맞소 강병옥이가 이래가면서 생쇼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물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면 왜? 두 자매가 엉뚱하게 한 사람은 함경도 말수를 쓰고 한 사람은 경상남도 사투리를 쓴다는 것도 이상하고 문재인이가 그걸 소개하는 방식도 잘못됐고 서로 멀뚱멀뚱한 모습도 이상하고 모든 게 어색하고 잘못되고 삐뚤어진 연극이라면 우리는
이 연극의 총연출을 누가 했을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누가 문재인과 생모 강병옥, 즉 안순옥을 만나게 했을까? 공식적으로는 그녀를 막내 이모라고 설정을 누가 했을까? 강한옥은 그동안 표면상 문재인의 친엄마지만 철두철미 들러리로 밀어내버렸을까? 그리고 문재인이가 이 연극에 기꺼이 빠져서 바보 노릇을 했고 북한 애들한테 결과적으로 포섭되는 결과를 빚었을까? 자기 어머니를, 북한에 있는 어머니 강병옥, 안순옥을 북한의 인질로 만들고 자신은 포섭당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뭐라고 단정 못하겠습니다. 다만 노무현 정권의 실세 문재인을 포섭하려는 공작 차원에서 북한이 적극 움직였을 거라고 봐야 한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 기본 스탠스가 그겁니다. 문재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행사에 덜컥 참석했다? 말도 아닌 소리를 하지 마시라고요.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문재인이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면 2004년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연극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주인공이 빠졌기 때문에. 추정컨대 문재인은 이 모든 북한 측의 날조와 사기극을 다 알고도 모른 척하고 행사장에 덜컥 응했으리라고 저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고려대 유호열 교수가 그런 가능성을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 문재인은 문재인 측에서 먼저 찾는 사람, 친척들의 이름과 관련된 자료를 북한에 제공을 했고 거꾸로서 북한에서 신청하는 방식을 취했을 뿐이지 문재인이가 뒤에서 신청을 했다는 얘기를 그때 유호열 교수가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면 2004년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소름이 돋는다 하는 제 판단을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의견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나와라.